비트코인의 이러한 상승에도 아무도 아직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박사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1만 7천 불을 넘어서 11만 8천 불까지 찍고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무래도 ETF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7월 10일은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순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매수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유의미한 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 증권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물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기관과 리테일이 동시에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상품들로 인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크립토 위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어리티 액트 법안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냐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냐 둘 중에 누가 암호화폐를 관할할지 명확히 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안티-CBDC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CBDC 발행 및 개발을 금지하자는 내용이고요.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이죠, CBDC. CBDC에 관련해서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룰 생각이 있는데 좀 알아보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CBDC를 반대하는지 알 겁니다. 네, 어쨌든 추후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법안은 지니어스 법안인데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와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 통과는 했고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지금 하원 통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과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연방규제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직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주 크립토 위크의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록이 쓰여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국이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른 걸 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 거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국인데 중국의 공식 기관이 스테이블 관련 공개회의를 연 것은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중국의 행보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을 좌우하는 JP모건의 CEO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40%에서 5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는 관세를 결국 철회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말대로 관세와 전쟁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알트코인의 시즌도 머지않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대부분의 숏 물량이 청산됐고요. 과거 상승장에서 대규모의 숏 물량이 청산됐을 때는 미결제 약정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는 포지션이 많다는 뜻이고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염두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단기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고요. 고래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열과 저평가 구간을 알 수 있는 레인보우 차트에서도 과거 상승 사이클의 끝에서는 개인들의 포모와 광기가 겹치면서 극단적인 과열 단계였다면 현재는 아직 과열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밸류에이션 지표 중 하나인 MVRV 차트 같은 경우도 과거 상승 사이클의 끝에서는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줬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2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현물 거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과열됐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시장에 관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 상승은 개인들의 광기나 포모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용한 돈들이 밀어올린 상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이클은 개인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튀었었고 그 후에 폭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와 고래 그리고 ETF 유입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대중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이
불장의 초입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텔레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